저는 총 잘 쏴요. 웬만한 남군들보다 잘 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육 선수로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훈련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실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긴장되고 많이 써봤어도 이게 사격이라는 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빠지고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한 발 한 발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격수가 다른 총처럼 두 발, 세 발 쏘면 위치가 노출되고 그러니까 한 발에 다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바람이라든지 습도 모든 거에 이제 영향을 이제 다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관측수가 잘 판단을 해서 잘 이제 호흡에 맞춰서 한 번에 타격할 수 있게. 일단 사격 선수로 활동하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인이라기보다는 특전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일단 특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죠. 힘드니까 굳이 이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이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군인 그래 군인 좋다 근데 왜 굳이 특전사 이제 강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생명을 다루는 훈련이 좀 많아서 항상 지금도 걱정 많이 하시죠. 당연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해서 왔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이제 여군이라고 하면은 그냥 별로 막 참모직이 있을 거다, 뭐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실제 남군들하고 훈련하고 진짜 똑같이 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군인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내 때부터 항상 물론 제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들 보고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있고 지금 이제 6년차지만 지금도 이제 상사들 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위치에 가서 또 이제 저 같은 막내 후배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그 꿈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12-14 적용 소총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에서 유를 설계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건 없고 참조할 만한 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과연 총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진도 찍어 와서 이제 그걸 사진을 역설계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군에서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 외국 총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운영 측면, 그다음에 사용하는 그 사용자 쪽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안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7.62mm는) 800m 정도에 대한 유효 사거리를 갖기 때문에 그 5.56보다는 7.62mm가 파괴력이라든가 정확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5.56보다는 7.62mm가 적용 소총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 추세입니다. 적용용 소총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볼트 액션이 주화기입니다. 노릿에 진동이 없다라는 거죠. 탄을 한번 사람의 손으로 장전을 했을 때 노릿새가 회전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잠금 역할을 해주면은 약실 쪽에서 가지고 있는 탄의 형상이나 치수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움직임 없이 그냥 탄알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릿새 쪽에서는 이 유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는 1MOA입니다. 1MOA라는 것은 100m에서 1인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총열이 가지고 있는 길이라든가 탄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24인치 바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총열 길이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듣는 소음기에 대한 소리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적용용 소총 같은 경우에는 소음기의 효과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100m 이상 되는 그 사거리에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내 위치가, 사격하는 위치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있는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정확도 분산도가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오영무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한국군의 제식으로 보급되고 있는 7.6mm 저격소총 K14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K14는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K14랑은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K14랑은 좀 달라져서 양산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고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관으로 보시면은 이제 예전이랑 좀 확 달라진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이 뒷부분에 그 개머리판 부분이 제일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저격수는 장시간 대기를 하게 되면은 그 목표물을 계속 관측하고 추적하면서 굉장히 장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리어포드가 뒤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기존에 팔던 다른 회사의 리어포드 제품을 사다가 장착을 해놨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군더더기 깔끔하게 아주 동작이 쉽게 되도록 조작도 쉽고요. 그렇게 개수가 됐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칙 레이저라고 그러죠. 뺨에 그 대주는 부분, 이게 이제 저격수는 굉장히 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칙 레이저가 예전에는 가변식으로 상하로 조절이 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그 버드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이 그 개머리판 뒷부분 버드 패드도 이제 뒤쪽으로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신축식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고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어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폈다 접었다, 이게 이제 이 레치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고정해주는 레치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어느 쪽에서도 편리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을 보시면은 앞쪽에 레일이 좀 그 양산형으로 되면서 많이 깔끔해졌고요. 디자인도 좀 많이 멋있게 바뀌었고 이제 크기도 굉장히 좀 안정되게 뭐 밸런스가 잡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또 이제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이 총열 앞쪽에 보시면은 그 화염을, 총구 화염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머질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좀 특이한 스타일로 플래시 아이더라고 그러죠. 그 화염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이제 나사선 규격이 좀 상당히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전용 소음기를 장착해가지고 원터치 소음기를 장착해가지고 뺐다 꼈다 하고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 총기 자체는 그 진동 흡수를 위해서 이제 스틸제로 된 프레임 위에 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플라스틱 커버가 싸고 있고요. 그 모든 진동은 이제 이 그 철제로 된 슈시를 통해서 플라스틱 이 스톡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사수 어깨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제 진동 흡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는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지는 이제 좀 이따 쏴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이 K14 같은 경우는 그 볼트 액션식 단발로 한 발씩 장전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화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수가 볼트를 한번 뒤로 왔다가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총알이 한 발씩 장전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총도 이제 안전장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격발이 되죠. 볼트를 한번 장전을 해주면 지금 장전이 되어 있다는 인디케이터가 코킹 인디케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수가 뒤에서 봤을 때 아 지금 격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상태를 표시해 주는 장치고요. 여기서 요 레버를 제꼈을 때 빨간색 점이 보이게 되면은 지금 격발이 안 되는 안전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격할 때는 이걸 뒤로 제낀 다음에 방아쇠를 당겨주면은 격발이 되면서 이제 코킹 인디케이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저격총은 구조가 굉장히 이런 볼트액션식 저격총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볼트를 분해해 가지고 소지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총열을 청소를 사격 후에 총열을 청소를 해줄 때도 볼트를
빼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꽂을 때로 뭐 이렇게 총강을 청소를 할 때 앞뒤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청소하면은 이 총강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격총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옆쪽에 있는 볼트를 분해해 줄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뒤로 빼주면은 이렇게 볼트 블럭이 분해가 되거든요. 아주 볼트 블럭에 묻은 먼지나 이제 그 탄매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보통 저격총은 크게 청소는 해주지 않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총구 쪽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제 뒤쪽에서 총열 앞쪽으로 꽂을대를 밀어서 그 안쪽에 낀 탄매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 쓰고 그 꽂을대 스위퍼는 버리고 또 하나를 끼고 앞 뒤에서 앞으로 밀어놓고 빼서 버리고 한 두세 번, 그렇게 두세 번만 해주고 간단하게 마치고서 이제 청소를 보통 클리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K14는요, 지금 보시는 탄창은 전에랑 달라져서 이제 플라스틱 탄창으로, 보급은 플라스틱 탄창으로 됐고요. 지금은 이제 안에 10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탄창은 이제 대용량 탄창이라서 10발이 들어가고, 이거 외에 이제 5발짜리 탄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사수가 골라서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는 피카티니 레일 위에 그 34mm 튜브를 가지고 있는 슈미덴밴더 PM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K14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 슈미덴밴더의 PM2 제품을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 스코프 링 자체도 슈미덴밴더 제품으로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죠. 뭐 이 한 세트에 뭐 3,400불에서 한 3,800불 정도 하는데, 대략 뭐 하나로 거의 한 400만원 돈까지도 하는 제품입니다. 링 마운트까지 다 하면은요. 이런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산 그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으로 K14용으로 따로 개발된, 지금 슈미덴밴더 PM2랑 동급인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슈미덴밴더 PM2나 지금 K14에 들어가는 포커스 옵텍이라는 회사의 제품들 특징은, 그 예전에는 저희가 그 스코프를 사용할 때 보통 이제 그 세컨 포컬 플레인이라는 조준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제 요 슈미덴밴더가 유행시킨 펄스트 포컬 플레인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안에 보면은 저격수는 항상 사격을 할 때 이 스콥 안쪽에 십자 망선 안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그 MOA 간격으로 벌어진 밀닷이라는 그 기준 측거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 측거점이 기존의 세컨 포컬 플레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스코프를 이렇게 12배율에서 3배율로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그 밀닷 간격이 벌어지는 게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컨 포커 플레인 제품들은 모두 기준점이 되는 배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밀닷 사거리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오조준을 할 때 적용시켜주는 부분을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배율에 놓고 측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사격할 배율을 다시 올려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돌리면은 그 망선 간격이 돌리는 줌인 줌아웃에 따라서 같이 넓어졌다 같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배율에서든 밀닷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전부 다 이 그 퍼스트 포컬 플레인 FFP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그 사정상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슈미덴밴더 PM2로 사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격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실전